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준비된 대통령은 다르다는 걸 증명했는데요. 고작 취임한 지 이제 곧 한 달, 불과 27일 만에 이토록 확실하게 국가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정으로 붕괴됐던 정부 시스템을 단숨에 복원하고 다시 국가라는 이름에 숨을 불어넣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야말로 속도, 전략, 철학 모든 면에서 완벽한 리더십입니다. 또 명비어천가냐고요? 어쩌겠습니까? 자꾸 하게 되는 걸. 짧지만 숨가쁘게 지나온 27일을 되돌아보면 놀라움의 연속이었는데요.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인사 스타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권 교체 후 무조건 갈아치우는 구시대적 인사 관행을 깨버렸는데요. 윤석열 정권 시절 임명된 장관과 처장을 유임시키며 진영이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하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보여줬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오유경 식약처장의 유임은 바로 그런 실용주의의 결과물인데요. 보고를 잘했다. 태도가 적극적이었다. 그게 전부가 아닌데요. 실력이 있었고 유능했기 때문에 유임된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을 쓰는 리더의 진짜 기준인 거죠. 대통령실에 파견됐던 공무원들에게도 잔류 의사를 물었는데요. 단지 전임 정부 소속이었다는 이유로 낙인 찍는 행태를 없애버린 겁니다. 공직사회에서 줄이 아니라 성과로 인정받는 분위기. 이게 바로 이재명 정부의 공직 철학인데요. 이전 정부에서 일했다고 무조건 배척하던 시대는 끝난 겁니다. 이제는 일 잘하면 누구든 기용되는 시대. 이재명 대통령이 만든 변화인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주의 인사 원칙뿐 아니라 속도와 전략 면에서도 압도적인데요.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단 2차례 발표만으로 장관 후보자 17명을 일괄 지명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원샷 인선인데요. 이전 정부가 몇 차례에 걸쳐 질질 끌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대선 때부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정성호 의원 등과 함께 철저히 인재풀을 준비해온 결과였는데요. 단 30일 만에 정부의 기본 골격을 완성한 셈입니다. 준비된 대통령이 어떤 성과를 만드는지 이보다 더 분명한 사례가 있을까요? 국정 운영의 핵심은 단순한 속도가 아닌데요. 국민을 위한 성과,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실질적 목표입니다. 취임 직후부터 비상경제 TF회의를 소집해 추경 편성 지시, 물가 점검, 민생 대책까지 쉼없이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2,000원짜리 라면값 언급 하나도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실제 현장의 물가 흐름과 국민 고통을 꿰뚫어본 대통령의 현실 인식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국민 편에 서겠다는 뜻이 분명한 거죠. 심지어 밤늦게까지 텔레그램으로 참모들에게 자료를 보내고 직접 지시를 내린다고 하는데요. 그냥 워커홀릭 수준이 아닌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국민에게 쓰고 있는 사람인데요. 여론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국민이 지금 뭘 걱정하는지 실시간으로 듣고 반영하고 해결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민과 함께 국정을 이끄는 실시간 리더십인데요. 이런 대통령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일각에선 너무 빠른 속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대통령실 시스템이 아직 완비되지 않았다는 점, 책임이 모두 대통령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은데요. 그 무정부 상태였던 그 시절과 비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는 스피드는 응급처치가 아니라 생명 연장 수술입니다. 국가를 살리기 위한 집중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모든 국정 운영은 미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단기 퍼포먼스가 아니라 장기적인 국정 안정과 개혁 과제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토대를 차곡차곡 쌓고 있는 겁니다. 지지율을 올리고 국민 신뢰를 높여야 정책도 개혁도 가능한 것 아닐까요? 한 달입니다. 겨우 한 달. 그런데도 벌써 이렇게 압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저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똑똑하고 정교하며 국민의 삶에 정확히 꽂히는 실질적 변화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단순히 새 대통령이 아닌데요. 준비된 리더, 실력을 갖춘 행정가,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더 기대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뉴스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력과 진심, 그리고 이 한 달간의 성과에 뜨거운 응원과 지지를 보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더 나아질 겁니다. 그게 이재명이 있어서 가능한 일인 거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지금 어쨌든 변환기인데 참 어려운 상황인 거 저도 조금 이해를 합니다. 다들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는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대한민국 5,200만이 살아가는 이 거대 국가 공동체의 중요한 책무를 이행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각각의 개인의 순간순간이 국가의 운명과 또 5,200만 우리 국민들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걸 한시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의 뭐랄까 오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그 국민주권이 발현되죠. 그리고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이제 임명 권력이 주어집니다.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되죠.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또는 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그리고 1차적으로는 선출 권력으로부터 국민 주권이 실현되죠.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도 헌법에 그 국가기관 순위가 써져 있거든요. 아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에 존중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말은 부드러웠는데요. 메시지는 강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밝힌 모두 발언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다시 정립하는 선언이자 동시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정조준한 통렬한 경고였는데요.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국기문란에 대한 엄중한 경고장이었습니다. 지난 6월 27일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이진숙이 보여준 작태는 실로 황당하다 못해 어이없는 수준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끝까지 끼어들며 어거지 궤변을 늘어놓는 모습은 이자가 과연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선출된 국민의 대표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태도였는데요. 선출 권력을 깔보는 건 결국 국민을 무시한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진숙은 반성은커녕 이날 국무회의 자리에 또 뻔뻔하게 나타난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한치도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질책했는데요. 이진숙을 지명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를 향해 말하는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는데요. 이건 단지 원론적인 법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을 넘고 있는 이진숙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방송 정책을 집행할 수 없으며 지능 규제 아무것도 못할 만큼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적어도 민주당 과방위원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다수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진숙 위원장한테 동의 여부 물어봤습니까? 어디 끼어들어서 이러세요? 가만 계세요? 가만 계세요?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으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질문한 거 아닙니다. 아주 모욕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드린 모욕은 이진숙 위원장이 자초한 겁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통위 폐지 법안을 대통령실과 조율한 바 없습니다.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자율적으로 합니다. 저는
25세 언론 바로 세우기 운동을 시작해서 이 나이까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다 전문적 식견과 방송 공공성을 위해 스스로 판단하고 법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이사회가 독립, 국회 권력으로부터 독립, 자본으로부터 독립, 내부 구성원으로부터 독립.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이사가? 이런 황당한 얘기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국무위원은 아니시지만 국무회의 참석하고 계시죠? 예.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전 정부 사람이라고 국무회의조차 배석하지 못하게 했었던 그 윤석열과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대통령이 더 잘한 것 같습니까?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국무회의 배석조차 안 시켰던 윤석열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입니까? 답변해 보시죠.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겨우 이재명 대통령으로 취임한 것이 6월 3일입니다. 5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답변하기 어렵다는 얘기신군요. 국무회의 배석시켜주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적절한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이진숙 위원장님, 빵찍 단란주점 법화 유형을 수사받고 있는 그 공직자, 그리고 불법과 위법으로 방송 장악의 천병 역할을 한 방통위원장, 내란 수괴가 임명한 보수 여전사를 왜 국무회의 배석자로 앉혀놓았겠습니까? 숱한 그 불법과 질문 아닙니다. 숱한 불법과 위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사람으로 일단은 앉혀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진숙 위원장은 그 자리에 있으시면서 반성도 없이 국민의 혈세로 녹봉을 받으면서 그 자리를 아직도 본인이 정치하는 자리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착각하지 않습니다. 질문 아닙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춰주기를 기대한다라고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바 있습니까? 제가 국무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저의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상혁 위원장 때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어떻든 지금도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기를 맞춰주면 이런 불상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계시는데 왜 임기를 맞춰줍니까? 불법이고 범법이고 위법을 했으면 사퇴를 하셔야죠. 제가 맞춰주라는 불법이고 말씀이 위법이고 아니고요. 범법을 어떤 아니, 걸 했다고 그러십니까? 잠깐만요, 황정아 의원님. 네. 잠깐만요.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답하십시오. 아니 그냥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제가 답변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왜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왜 말씀하십니까?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저도 저의 끼어들지 답을 마시라고요.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없습니다.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저에게 불법 지금 이 위법 10분은 범법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황정아 의원에게 주어진 10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하려고 그러면 제가 답을 할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예,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끼어들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다른 얘기한 거 없습니다. 끼어들지 마십시오. 국무회의가 위원장의 놀이터입니까? 네. 방통위가 위원장의 사조직입니까? 정치적인 언사만 내뱉으면 이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방송 개혁안을 만들어 오기는커녕 자기 멋대로 방통위를 굴릴 수 있도록 독임제처럼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끼어들지 마시고요. 질문 사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면 방통위가 대통령과 한 몸이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임기를 똑같이 맞춰달라는 궤변을 늘어놓습니까? 엄격한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방통위를 윤석열 수족처럼 운영해왔다는 자백 아닙니까? 이번에는 뭐 어떤 멋쟁이 바보를 앉혀서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탄압하려고 하는 겁니까? 불법과 위법을 자행하고 있는 보수 여전사가 어디서 방통위의 개혁안을 운운하고 있는 겁니까?
뉴스타파 인용 JTBC 과징금도 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 그리고 류일임 위원장, 이 셋 방송 장악 언론 탄압 트리오들의 그 13전 전패였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이후에 국회에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에도 보도농단 핵심을 KBS에 감사에 앉혔다가 최근 집행정지 판결 받으셨지 않습니까? 이진숙 위원장,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을 당해야 될 당사자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 처음에 장관들에게 선출된 권력인 국회를 존중해달라 취지 말씀을 하셨는데, 좀 어떤 부분을 배경으로 말씀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최근 예산 심의 과정에 장관들이 불참하거나 아니면 모 위원장 언쟁 과방에서 있었던 거 이런 배경으로 이해하면 될지 여쭤보고, 또 그리고 점심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대통령목 방통위원 지명해달라고 말한 걸로 보도가 됐는데, 만약 임명하더라도 전 정부와 현 정부 대통령목 1대1 구도다 보니까 정치적 견해가 큰 안건은 의결이 어려울 거란 취지로 보이긴 하거든요. 혹시 이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사는 어떠실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같이 여쭙습니다.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부터 후보 시절 때도 계속 일관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선출 권력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 선택이라는 점을 특히 임명 권력은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셨죠. 가령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내지는 혹은 상임위 출석이 있었을 때 출석을 가벼이 어긴다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임명 권력이라고 할 수 있을 내각의 일원들이 선출 권력의 요청을 그렇게 가볍게 무시해서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많은 상임위들이 지금 열려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회에서 질문들이 있을 때 그런 전반적인 태도에 대한, 그리고 국민주권 정부라는 또 별칭을 가진 정부답게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회의가 끝날 때쯤 배석자죠. 표결권은 없으나 발언권은 있습니다. 국무회의에. 그래서 발언을 했는데 상임위원 중 5명 중에 3명이 이제 국회에서 원래 지명을 해야 하는데 지명이 되지 않고 있다. 부위원장 1명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지금 1명 대통령 몫을 지명해 달라라고 말을 했고, 사실상 방통위원장 역시도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2인 체계 안에서 1대1의 구조로 나뉘었을 때의 일종의 기량작용이 너무 강화돼서 오히려 아무런 의결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은 이준수 위원장께서 내놓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런 질문도 있었고요. 그냥 잘 해보겠다라고 대답을 했던 취지로 기억이 나고, 그래서 국회 추천목과 대통령 추천목 중 나머지 하나를 빨리 좀 추천을 해달라. 그러나 한편으로는 2명일 때는 가부동수로 부결 확률이 높다는 것에 대한 대답은 하지 못하셨습니다. 네, 저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조금 전에 대변인님께서 기량작용이 너무 강화됐을 때 대안을 묻는 지적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이 답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지적이 대통령께서 직접 발언을 하신 건지 아니면 옆에 네,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명이 됐을 때 1대1의 그 상태에서 이 긴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냥 잘하겠다 정도의 답을 주셔서 조금 구체적인 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